자,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뇌 손상 후 발생할 수 있는 외상성 치매에 대한 개업이 관련된 청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나이가 드시면은 자연적으로 치매가 오는 경우는 많이 있죠.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또 혈관성 치매, 또 뭐 파킨슨병 이런 거 좀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알츠하이머 치매란 것은 우리 뇌에 있는 단백질, 특수한 단백질이 어떤 변형을 일으켜서 나이가 들면 따라서 그것이 뇌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현상으로 발병하는 것이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노인분들이 발생하는 치매 중에서 거의 한 60-70%를 차지하는 일반적인 치매 형태가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거기 반해서 혈관성 치매는 우리가 많이 흔히 이야기하는 고혈압의 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뇌졸중 또는 뇌경색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거는 자연적으로 혈압이 많은 분들, 혈관 쪽에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혈관이 깊이 터져가지고 발생하는 이런 것이죠. 또는 뇌에 가는 혈관 자체가 막힌 경우에 뇌경색이 오는 경우죠. 그렇지만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외상성으로는 출혈로 인해서는 치매가 있습니다. 기존 지병으로는 뇌경색, 뇌출혈을 또는 뇌졸중이 아닌 뇌출혈, 외상성,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해서 뇌가 터져가지고 치매가 오는 경우, 이것이 혈관성 치매에 대한 형태입니다. 자, 그다음에 파킨슨병은 우리가 흔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길거리 보시면은 걸음이 이제 조금 느려지는 또는 떨리는 경우, 실조 현상 이런 경우를 보시죠. 또는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해가지고 휘청휘청하는 경우, 이것이 일반적인 파킨슨병입니다. 이거는 치매하고 좀 다르지만 어쨌든 나이 드신 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루게 된 것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뇌출혈로 와서 오는 치매. 이것은 교통사고로 오는 것이 당연히 손해배상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왜 외상성 치매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냐면은 외상 치매가 오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이제 치매에 대한 그 평가를 하는 방식이 KMMS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치매 평가하는 방식인데 점수를 0점부터 30점까지 정해가지고 0점이면 완전 치매를 이야기하는 거고 30점은 정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치매에 대한 기준점이 19점, 그 20점은 저는 이 시점부터 해서 19점이 되면은 이제 초기 치매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점점 심해서 15점, 10점, 5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증, 중등도, 중증 이런 식으로 치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데 치매가 일반적으로 본인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같으면 관계없지만은 이것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행동에 있어서 문제 생긴 것, 누군가 보호 감독, 보호자나 또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정도의 상태,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개업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업이라는 것은 환자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준다는 것은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노동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일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루 종일 간병이 필요하냐 또는 하루에 일정 기간 동안 수시적으로 필요하냐에 따라서 간병비를 한 사람분을 줄 것인가 또는 0.5인분을 줄 것인가,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되는데, 이 외상성 치매한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다른 식물인과 사지마비 환자보다는 상당히 오래 여명이 길게 됩니다. 또 간병비는 실제 드는데 이 간병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보통 한 사람 기준으로 하면 현행 법상으로는 거의 한 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것이. 그럼 그런 비용을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예를 들어 간병비가 지불이 된다고 한다면 금액이 엄청나게 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교통사고 같으면은 외상성 치매로 왔으면 개업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안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인 식물인간처럼 몇 년 동안 살 수밖에 없는 기간이 짧은 경우는 모르지만 이것이 길어지면은 그 가족들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 이런 부분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외상성 치매에 대한 개업에 대한 청구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그 외상성 치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 치매를 구분하는 기준이 허친스키 허엘 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수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그 점수가 0점에서 4점까지는 알츠하이머 치매, 4점에서 6점까지는 혈관 치매하고 알츠하이머 치매가 혼합됐다는 형식으로 되고 7점 이상이 되면은 이것은 혈관 치매다 하는 그 점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참고로 그냥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외상성 치매인 경우에 있어서 치료를 하는 그 과를 보면은 신경외과에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치매 환자를 다루게 되고 또는 신경과에서도 치매 환자를 다루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치매 중풍 환자는 사실 신경과라는 곳에서 주로 이제 다루게 되는데 교통사고인 경우에 있어서는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에 다 이 환자에 대한 치료를 하지만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신체 감정에 대한 평가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평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평가하는 것이 유리는 한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신체 감정을 채택을 하려면은 몇 가지 이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 신경외과 아닌 정신건강의학과는 사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해야지만이 감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막 그냥 줄여 정신과로 하겠습니다. 정신과에서 감정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입원 감정을 하게 됩니다. 입원을 해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관찰하면서 이 환자의 행동 거지 또는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개호 여부에 대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이런 비용적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한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신경외과나 재활학과에서 치료를 하고 나서 법원에다 신체 감정을 정신과 감정 신청하면 법원에 채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상대 보험사 피고 측에서는 환자가 정신과에 치료한 기록도 없는데 왜 정신과 감정을 했느냐? 라고 반발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그러면 다른 과에서 하시오. 치료과에서 감정을 하시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정신과의 감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정신과의 감정을 하려면 반드시 그 과에 대한 치료한 기록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치료한 기록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동안 경과 관찰했다가 신체 감정을 통해서 입원 감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감정을 하게 되면은 개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한 판정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팁인데 교통사고를 전문하는 저희 윤현님 같은 이런 곳에서는 이런 사건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인 법률사무소나 경험이 없는 곳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치료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뇌손상 환자들은 대부분 요양병원에 가시면은 정신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활학과에서 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치료를 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면 개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 자체를 신경외과라든지 또는 신경과에서 감정하면은 제대로 실제적으로 개호에 대한 인정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